이거 심화 문제,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이상한 거네, 문제가. 이 심화 수학, 초등학교 심화 수학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 수학을 하면 얘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하고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심화 수학이 아이들을 망치는 주범이다. 수포자를 만드는 주범이다. 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하게 한다. 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물론 일리가 있어요. 수학을 일리도 있는 근데 일리가 있나? 제 생각은 좀 그런 게 이게 일단 심화 수업 자체가 문제가 어렵잖아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힘들어하는 애들이 걔들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냥 일반 연산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기본적인 그냥 디딤돌 그런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등생 그런 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가 수학이 우등생이나 이런 일반적인 문제집이 안 되고 그냥 연산이 안 되니까 심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은 일단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없고, 연산이 안 되는 학생한테 연산을 네가 못하니까 이 심화 문제집 최상위센이나 최상위 수학을 풀어가지고 연산을 잘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선생님은 없어요. 일단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최상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초등학교 땐 조금 잘하는 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축이죠. 근데 최상위 그 심화 수학을 해요. 심화 수학을 해서 그래서 심화 수학이 잘 안 풀려. 오답이 막 많이 나.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대부분 내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나 자신감 잃어버렸어. 나 수학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보다는 이런 심화 수학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이상한 거야. 이 수학은 나는 그냥 일반적인 셈은 잘 맞고 정답률도 잘 나오고 그냥 디딤돌 일반 문제도 정답률 잘 나오고 연산 같은 것도 나 되게 잘하고 다 하는데 심화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다른 문제집은 나 다 잘 되는데? 그렇잖아. 그렇죠? 이거 심화 문제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이상한 거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그런 뭔가 자기 합리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심화 수학을 못한다고 내가 수학 문제가 안 풀려. 나 망했어. 포기. 완전히 포기. 나 수학 이제 1도 안 할 거야. 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못 본 것 같고 저는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학생은 심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풀던 문제, 센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문제,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그런 걸 하면 또 문제가 많이 자신감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심화 때문에 포기를 한다? 수학을 포기한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심화 수업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목표가 대상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상위 4% 안에 들어야, 수학으로 상위 4%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 심화 수학을 초등학교 때 한다? 물론 하지 않아도 그런 대학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심화 교재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공부한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일반적인 교재, 그냥 심화 교재를 풀지 않고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한 친구들은 일찍 심화 문제집을 풀기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다. 전제 조건이 있죠. 이거를 걔들이 이해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이해를 했다. 얘들이 심화 교재를 풀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자기의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반적인 문제집을 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상태라면, 그렇죠? 이런 상태라면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심화 문제집을 소화를 못한 아이들 있죠? 그럼 도움이 안 되지. 당연히 어떤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소화가 안 되고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심화 문제집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그런 애들은 받고 있고 그러면 입시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결국엔 순위잖아, 순위. 내가 요만큼을 해도 이게 일반적인 교육을 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그치?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요. 그럼 나 이 정도 가면은 나는 이제 다 이 정도 갔으면 다 이 정도 고만고만 하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심화 교육을 받고 원래 또 능력치도 원래도 이해력도 좋고 사고력도 좋고 문해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심화 교육 과정까지 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 있을 때 걔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입시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입시는 상대평가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들 심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상위권 대학에 목표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심화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중에서 심화 교육을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심화 교육에 득을 보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심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중에서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거기에서 그 심화 교육으로 실력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들이, 그런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단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집단은 그 집단에 비해서 무조건 불리하다. 그렇죠? 나중에 걔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보려고 하면 고3이 돼서 수능 준비를 할 때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접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온 집단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집단은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두 명만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요새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불리하지 않으려면 심화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자녀가 역량이 안 된다? 약간 심화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레벨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아이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건데 우리 아이가 심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시켜야 돼요. 내 아이가 심화 공부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일반 문제보다 심화 문제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심화 문제를 안 시키는 게 아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사고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푸는 걸 자기는 좋아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이상한 쉬운 문제만 준다 계속. 그럼 얘는 공부에 흥미를 더 잃어버릴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일관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심화가 나쁘다? 무조건 선행이 좋다? 무조건 현행이다? 그런 건 없고 그때그때 아이들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본인 어린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드리는 게 이렇게 공교육이나 학교 같은 공교육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그런 사교육 같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약간 사회적인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학생한테 좀 적합한 그런 교육이나 지도를 해주는 것이 저희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 내자면 심화 수업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심화 수학 공부는 나쁜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